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피답형 시험 유형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 너무 많은 분량 들이지 않고 우선은 이번 강의에서는 시험지가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도 부분이 좀 사례관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편 시험은 다음과 같이럼 출제되는데요. 우선은 총 배점은 60점, 목표 점수는 45점 이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부분 점수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 피터편은 서술형 문제, 100%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가점이란 부분보다는 감점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하는 부분의 총 배점, 하나의 배점의 최고점에 해당 배점이지, 이거를 중에서 감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을 제대로 안 하시거나 문구로 내용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감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총 60점 이상을 절대 이상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목표 점수는 45점 이상을 목표 점수로 설정하시면 충분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총 문제는 기본 문제, 이렇게 기본 문제는 한 5문제에서 11문제 사이, 그래서 요 부분이 40점 배점, 또 설문지 계단에서는 20점 배점을 보게 됩니다. 설문지 유형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 도서나 샘플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상후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요 부분은 대담 기본 내용만 설명드립니다. 자, 우선 내용은 예를 이렇게 출제하는데, 이미 시험지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시험지에 문제와 답안 공란이 제공이 됩니다. 문제와 배점, 답안 공란이 아예 제공이 됩니다. 답안 공란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문제에 따라 다르고, 배점이 높다면 단위 공란이 많을 것이고 배점이 작다면 공란이 좀 작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배점이 좀 작은 것은 한 대략적으로 4줄 정도, 그 다음에 배점이 높은 거는 8줄 내외,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공란의 70% 정도는 작성을 하신다는 각오하에 말씀을 좀 작성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따라서 해당하는 문제와 답안지가 따로 제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시험지 자체를 여기다 답안을 작성하시고 이거 자체를 제출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해당하는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유형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유형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시험지 유형은 이렇게 되었고, 설문지는 추후에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문제 유형에 해당되는 공란의 70% 이상은 채워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설문지 파트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처럼 피답지와 시험지와 답지가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문제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에 따라서 이거 따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니까 이상한 곳에 낙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필로 먼저 작성을 간략하게만 쓰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모두 한꺼번에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해당하는 부분을 연필로 간단하게만 작성하시고, 볼펜을 작성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지우시고 제출하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에 장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장점, 단점 이렇게까지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빈 공란만 나와주실 거고, 이런 부분을 이 공란에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서술형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이름 무엇 장점 1, 장점 2, 단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했습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단답형으로 끝내셔도 됩니다. 해당하는 장점은 층하 추출 같은 경우는 표본 추출하는 방법이 과학적이다. 이렇게 과학적이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과학적 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성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문지는 7선 문제는 다음과 같이처럼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다음 조사지를 구성하다, 취업 여부에 대해서 이걸 고려해서 작성하라 그러면, 우선적으로 요 문항 자체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질문 문항과
응답 항목 보기도 여러분 직접 다 작성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여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요것만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다 작성한다라고 가정하는 게 좀 공부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일단 부분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취업 여부 그러시면 여러분들 직접 기관은 현재 취업자이십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처럼 직접 만드셔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 활동이 어떻게 되냐 그러게 되면 다음 중 선택해 주세요. 이런 문구들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해당되는 그러니까 정답이 없겠죠. 그래서 이 응답 보기는 여기서 주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령은 주관식이니까 그 아이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가로치고 주관식으로 해야 되는데 만 몇 세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네요.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다음 것처럼 요게 주어지고 요거죠. 다시 이렇게 주어지고 이 안에 거 여기 나오시는 요 내용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보기 질문 문항이죠. 질문 문항을 작성하시고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 안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채우셔야 되겠죠. 이렇게 주어지는 이유는 해당하는 이 간격이 10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 이상부터 2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여기는 3천에서 4천, 4천에서 5천,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해당되는 자산, 총 수입과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 학력,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번에는 재산, 여기에는 학력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그 아이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대학원 이상이라면 여기가 요 간격을 고려를 하셔서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말씀드리면 대학원 조 이상이다 그러면 핵사, 석사, 박사 이렇게 요 석사, 박사가 될 것 같고, 학사, 석사, 박사, 그 다음에 고졸, 중졸, 초졸, 무학, 이런 식으로 거꾸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여기가 자체가 한 칸이 부족하다면 초졸, 초등학교 졸업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해당하는 부분의 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는데, 해당하는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작성하시고, 고졸 이하 보통 이렇게 해서 학력은 보통 4칸, 4개의 보기로 작성하는 것이 수월하시겠습니다. 만약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충분한 부분까지 다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해당되는 설문지의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피답형에 해당되는 시험 문제 유형하고 설문지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문지는 해당하는 응답 보기와 답안지를 직접 모두 작성하신다는 각오하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부분이 여기에 채울 수도 있고 여기에 채울 수도 있겠죠. 요게 채울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간격에 맞춰서 채우라는 것이고, 요게 만약에 없다 부분이 여기서 1, 2, 3, 4, 5, 6, 6이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이 1000만 원 이하, 요 정도만 사용하시면 되고, 해당하는 부분이 응답 보기는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그다음에 2년제 대학과 4년제를 구분하다 그러면 여러분 직접 문항 자체에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을 따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점 척도면 무조건 4점 척도로 해야 되고요. 긍정이 앞에다 배치하려면 긍정이 무조건 앞에 배치해야 됩니다. 이 말이 없으시면 긍정은 맨 오른쪽에 배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이 앞에 동그라미 이런 거는 작성하는 거는 여러분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직접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당하는 점을 찍으시든지 앞에다 이런 거 찍으시든지 아니시든지 그거는 여러분 취사 선택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여기에 번호를 직접적으로 쓰셔도 되는데 번호는 가급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답안을 작성하시다 보면 번호를 이게 증가되거나 추가되거나 하면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번호는 가급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라고요? 장점, 단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쓰지 않으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보다 체계적으로 쓰시는 거는 장점 단점은 장점은 다음과 같다. 단점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놓으시고 해당 부분을 그대로 충하 추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단점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장점과 단점을 쓴다고 해서 장점과 단점만 쓰시는 것보다는 개념, 층하 추출의 개념 간단하게 쓰시고 한 줄 정도 쓰시고 그 다음에 장점 단점을 하시면 해당 부분의 공란의 한 70% 정도는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기본적으로 서술형을 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4줄, 4줄과 8줄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도서에 모범 답안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따라서 작성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험 유형 사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다음에 좀 시간이 날 때 해당되는 답안 작성하는 공부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파 사경원이었고요. 현재 2020년 7월 10일 새벽 4시 15분에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